자, 올림포스 14강의 3번 내신 시험을 위해서 지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서머리에서 이제 보면은 자, 농장 자료가 흔히 농부의 소유라고 말해지지만 법은 구조화된 자료 모음의 형태로 수집된 자료 이외에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이제 통념을 이야기를 하고 주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조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일반적이다. 근데 어떤 것이 일반적이냐라고 보았을 때, 자, 명시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명시가 되어지는 거냐면, 그 농장 자료가 속하는 건데요. 어디에 속하냐면은 농부에게 속한다는 것을 명시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형광펜으로 쭉 이렇게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농장 자료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시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농장을 짓게 되면 수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장 자료는 수확을 한, 토마토라고 할게요. 토마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수확을 할 때, 땅의 온도, 또는 습도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농장 자료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때로는 명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디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진대요.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농장 자료 소유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통념이다. 일반적인 인식, 통념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에서부터 역접의 연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삽입 포인트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주제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소유권은 법적 주장이고요. 자료 소유권은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냐면은 법률에 의해서. 뭘 제외하고? 저작권을 제외하고요. 어떤 거에 있어서 그 자료 모음에 대한 지적 재화로서의 자료 모음에 대한 저작권을 제외하고는 소유권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좀 추가 기본 지식을 좀 적어 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법적 주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법에 근거하여 내세우는 의사표현이나 주장이라는 거를 우리는 법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법률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국회 등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 자체를 의미하는 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보면은 자,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법적 주장이다. 그러니까 의사 표현이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 소유권이라는 거는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 어디서? 법률에서. 근데 그 법률이 어떤 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 이거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뭐만 다루어집니까? 저작권만 다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형광펜을 친다고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을 빨간색 형광펜으로 치고요. 노란색 형광펜으로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권, 자료 소유권이라는 거는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이 농장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건 이 수확을 한 토마토 있죠? 이 수확을 한 토마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이 소유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료 소유권은 소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적으로 보았을 때. 자, 그래서 어휘 포인트로도 잡아준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다루다라는 포인트 단어 except for 이걸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휘 포인트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세 번째 문장에서부터는 통념에 대한 반박 어떻게 보면 그냥 주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구체화가 나옵니다. 자, 근데 좀 일반화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원인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네 번째 문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은 이러한 독특한 이 자료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있대요. 어떤 거와 비교가 되어지냐면은 다른 물품과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데 그 물품이 어떤 거냐면은 소유될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유가 될 수 있는 거. 소유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얘랑 정반대가 되는 거겠죠. 앞뒤가 비교하다. 비교니까 앞뒤가 반대 의미고 이 독특한 자료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 자료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구체화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법적 측면에서 그것은 비경합적인데, 자, 그 비경합적인 게 어떤 말이냐라고 봤을 때, 자, 동일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어디에? 다른 장소에. 그리고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될 수 있다고.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때문에? 데이터가 복사되거나 이전되어졌을 때 또 다른 플랫폼에 의해서 졌을 때 그것은 유지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섯 번째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자면은 자, 법적 측면에서는 이것은 비경합적이다. 이 비경합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독특한 특성이라는 게 비경합적인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인가 봤더니 여기서 동일한 자료 키워드 핵심 어휘 포인트로 잡아주면 되겠고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유가 될 수 있는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게 유일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이 발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복사되거나 이전되어졌을 수 있을 때에 그게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동일한 힘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만의 소유권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법률에서는 그거를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삽입 포인트 잡아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 문장에서 보면은, 자,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 사이에, 어떤 사이에 수집되어지는 데이터, 어디에서 어떤 구조화된 자료 모음의 형태로 있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이 자료 형태의 모음이 어떤 거냐면은, 간주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뭘로? 지적 재산으로.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자료라는 건, 이 데이터라는 건 지적 재산이라는 거죠. 즉 저작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리고 미가공 자료가 있대요. 미가공 자료가 개인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근데 그게 뭐 전에 그것들이 수집되어지기 전, 그리고 이해가 되기 전, 이때 전에 개별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부분으로서의 미가공 자료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미가공 자료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비경합적이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당연히 이 로우 데이터와 앞에 있는 데이터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화된 데이터, 자료 모음, 그리고 개별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것들은 또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가공된 자료는 저작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저작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소유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을 들고 디퍼런스부터 쭉 형광펜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이러한 미가공 자료들은 유사합니다. 뭐와 유사하냐면 그런 사실과 유사하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저작권이나 어떠한 소유권도 법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미가공 자료는 앞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사실과 유사하다. 앞에서 말했던 사실과 유사한 건데 어떤 사실이냐면은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o 이렇게 부정어 있는 거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가주어, 진주어가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that이라는 게 what으로 쓰이면 안 된다. 왜냐면은 완전 문장, 일형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어휘 부분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lead라는 건데, 이 lead라는 거는 뭐냐면 명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읽는 거잖아요. 읽어서 분명하게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농장 자료는 농부에게 속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 state, 이 친구 또한 그 상태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여기 ing로 들어가면 안 된다. 수동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여기 수동능동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ing나 아니면은 능동의 형태로 들어갈 수가 없다. 다루다라는 건 우리가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타동사라서. 자, 네 번째 문장에서도 또 똑같이 수동 능동입니다. 분사 구문에서 비교가 되는 거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ing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동사는 사실 스위치가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위치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소유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소유되는 거, 여기서도 능동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수동 능동 진짜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도 똑같이 또 나옵니다. 얘가 능동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앞에 지금 can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혹시라도 is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봐도 우리가 능동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 잡을 수가 있겠죠. 수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과거 분사 구문이 보이죠? 수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 지금 개수조용법으로 쓰였죠? 그래서 얘는 지금 that으로 쓰이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런 구조화된 자료 모음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쓰일 수 있냐면 and 다음에 it 단수로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consider는 원래 우리가 O 형식으로 잡아주죠.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능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없죠, 지금. 그리고 as가 나왔고, 그래서 목적어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뒤에서도 보면 또 수동 능동 나오죠. 명사가 없죠. 그리고 made도 있고요. 이 친구는 여기 병렬 구조. 어떤 거와 are collected와. 그래서 여기에 are이라는 게 지금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능동 안 돼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얘도요. 지금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동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보면은 이게 개수 용법인데 for which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위치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뒤가 완전합니다. 주어, 자동사, 보어 이렇게 이 형식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위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할 때 위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nd for it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it은 웬만하면 이렇게 뒤로 가주는 게 좋겠죠. 전치사는 절대 삭제시키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4강의 3번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